네, 정지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본격 진행이 초일기라는 사실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밝혀졌는데요. 그 도시재생 사업이란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 공동체 복원과 주거 환경 정비하는 사업을 의미를 합니다. 네. 한마디로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보는 그런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나 이것이 서울 전역이 대상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지역, 어디가 될까요? 네, 일단 핵심 지역이 13곳이 있습니다. 국가 선도 지역인 창신 숭인을 비롯을 해서요. 그 서울시 선도 지역인 서울역, 창동상계, 그 가리봉 등이 그것인데요. 네. 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자막으로 일단 표현을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을 보시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개발 컨셉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 서울역의 경우에는 국제 관광문화 허브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장안평 쪽은 이 자동차 수출 산업의 메카로, 또 가리봉 일대는 쥐밸리와 연계를 한 어떤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개발이 됩니다. 네. 특히 신촌의 경우에는요, 이 대학가 근처인 만큼 청년 문화를 활용한 지역 경제 거점으로 그렇게 육성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제 지역 특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개발 지역이 참 다양합니다. 또 앞서 말씀하신 컨셉을 또 유지하려면 따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는 13개 지역 개발을 하는데요. 실제 약 4년에서 5년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100억에서 500억 규모로 이제 시설 마련 등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말한 상태입니다. 네. 또 시는 다음 달 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좀 좋네요. 일괄적으로 다 그냥 개발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역 명소와 또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앞으로 잘 운영이 돼서 좀 네.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착공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세종시, 그렇다면 기자님 접근성이 이제 크게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연결을 하는 그런 또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며 오늘 제22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서울에서 세종 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이제 중간 지점을 이렇게 따라서 세로로 위치하게 되는데 그 서울에서 안성 1단계 구간은 2022년에 그리고 이 안성에서 세종 2단계 구간은 2025년에 각각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네. 가장 궁금해할 텐데요. 이게 크게 그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통행 시간이 평일에는 108분, 그리고 주말에는 129분이 걸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70분대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이제 강화돼서 그 전문가들은 그 좋은 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대단합니다. 1시간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70분이면.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또 다양한 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요, 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어떤 교통 혼잡을 좀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한 기술들도 이것에 또 적용이 됩니다. 그 자율주행 기반 시설과 지능형 교통 체계, 또 스마트 톨링 시스템도 이렇게 도입이 돼서요. 그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잠깐 또 이 비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총 건설 비용은 6조 7천억 원이 이제 들 예정인데요. 그 정부가 이제 용집이 1조 4천억을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5조 3천억 원은 100% 민자로 조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상당히 액수가 큰 사업이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뭐 서울까지 70분이면은 세종에 집을 두고 서울에서 일을 하는 출퇴근할 수 출퇴근족들도 있죠. 꽤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무쪼록 마무리가 잘 돼서 수도권과 또 지역의 접근성이 더 향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이 10대 명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10대 명소를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수렴해서 뽑았다고요? 네, 이제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야경 10대 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 과정을 보면요. 시민 공모와 또 시민 투표, 그리고 또 전문가 심사 등을 활용을 하는 등 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골고루 반영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낙산공원, 또 하늘공원, 또 63빌딩 전망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민 공모라면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그 중에서 뽑았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난 그 8월 20일부터요, 9월 16일까지 시민 공모를 실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추천 조망 지점을 포함을 해서 후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총 209곳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와 시민 투표 그리고 이 전문가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10곳이 선정이 된 겁니다. 네, 요즘에 나들이나 데이트하기 참 좋은 때라서 이런 정보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가 하면 아이디어를 낸 시민들에게 주는 특별한 상도 있다죠? 네, 또 뭐 상이 없으면 또 이런 것들 이렇게 열심히 지원 또 안 하실 네. 수 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선정된 시민들에게는 시상금과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상장을 줄 예정입니다. 네. 또 시는 서울의 관광정책과 연계를 해서요. 또 내년부터 서울의 야간 경관과 명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겠다면서 이 10곳에 대한 홍보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네. 외국에 많이 다니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처럼 야경이 예쁜 도시 많지 않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골라서 10개를 골랐습니다. 네. 야경 얼마나 예쁘겠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지훈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